김대호TV의 헌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1번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2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재심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 3번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1번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2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재심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 3번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1번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2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재심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 3번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4번 재심 사유의 유연성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재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 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이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다. 5번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 이유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누락된 경우와 달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누락된 경우와 같이 재심의 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재심 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4번
재심 사유의 유연성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재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 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이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다. 5번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 이유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누락된 경우와 달리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누락된 경우와 같이 재심 해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재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자,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4번 재심 사유의 유연성은 입법자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재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 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이탈하여 그 내용이 현재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다. 5번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 이유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누락된 경우와 달리 하고 표현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누락된 경우와 달리가 아니라 누락된 경우와 같이 재심 해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재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자, 이상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의 판결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읽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번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 이유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이렇게 표현돼야지 누락된 경우와 달리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누락된 경우와 같이 재심 해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재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자, 이상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와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